안녕하세요. 미술쌤 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대략적인 스케치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연하계의 위치에 맞춰서 특징적인 모습을 그려봅니다. 실루엣을 그리는데요. 이때 물고기나 사람처럼 특히 눈, 코, 입이 있는 대상을 그릴 땐 그 상대적인 위치들에 주의하며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나 느낌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이목구비의 세세한 위치가 사람의 인상뿐 아니라 동물의 생김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치, 크기, 비례 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진한 선으로 스케치해줍니다. 깔끔한 스케치를 위해서는 스케치 중간중간에 지저분한 선을 지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한 선을 쓸 때 깔끔하게 그리는 요령은 예리하고 가는 선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예리하고 가는 선을 쓰는 것은 연필심의 뾰족한 부분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뾰족하게 연필심을 깎아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한 곳과 약한 곳의 차이를 이용하여 강약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약을 표현하면 스케치에 리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은 연하게라도 연필칠을 해서 밝은 부분과 차이를 표현하여도 좋습니다. 대신에 너무 진하게 칠하면 그 위에 물감이 안 올라갈 수 있고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의 외관은 정말 예리하고 깔끔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색할 때에도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채색은 연한 무채색으로 어두운 부분부터 칠합니다. 이때 물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여서 붓자국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장 밝은 부분과 닿는 어두움들은 외곽을 철저히 지켜서 칠하는 것입니다. 또 깜빡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연한 무채색을 칠할 때 그림자도 같이 칠해줍니다. 물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빨리 효과적으로 그려야 하는 그런 경우에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한 무채색을 칠할 땐 물이 보다 적은 게 칠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리하게 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칠하고 나면 팔레트에 남아있는 진한 무채색에 물을 조금씩 섞어서 보다 연한 느낌으로도 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연한 무채색을 처음 칠한 무채색보다 약간 진하게 표현하면 톤 단계가 좀 더 풍성해지겠죠. 가장 연한 어두움을 칠했고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걸 칠했고 그 중간 정도의 어두움을 칠했으니 말이에요. 이처럼 명도는 무채색의 진한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적인 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림 전반적으로 연하게 그리더라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면 명도가 어느 정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전반적으로 흐릿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풍부한 명도를 표현한 멋진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연하게 칠해진 경우에는 어두운 톤을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수고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가장 진한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써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명도를 미리 표현합니다. 무채색을 모두 칠하고 나서는 고유색을 칠합니다. 선명하고 진한 색은 처음부터 진한 농도로 표현합니다. 이때 칠하는 색상은 맑고 선명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점점 연한 농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비늘처럼 어떤 무늬나 자잘한 묘사할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밑색을 먼저 넓게 칠해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밑색을 먼저 칠하고 작은 묘사를 그려야 예리한 표현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목구비처럼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공들여서 잘 표현하면 나머지 부분 또한 자신 있게 완성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을 칠할 땐 작은 붓으로 예리하게 그립니다. 이땐 물기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그리기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늘의 묘사는 작은 덩어리, 또 작은 어두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통에서는 작은 묘사를 하기 전에 큰 덩어리를 한 번 더 다듬을 거예요. 진한 터치만 있으니까 중간 톤이 있어야 면이 연결되어 보일 거예요. 이제 곧 칠하는 파란 부분인데요. 중간 정도의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노란색도 칠해주는데요. 밝은 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먼저 밝게 밑색을 칠하듯이 칠해줍니다. 이는 진한 파란색을 칠할 때와는 대조적인 방식인데요. 연한 색이나 밝은 색 종류는 밝은 거를 먼저 칠해줍니다. 밑색 칠하듯이요. 이렇게 하는 건 연해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칠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하게 칠하면서 조금 진한 거를 맞춰서 칠하기가 훨씬 쉽죠. 또한 진한 물체를 진한 부분부터 칠해 나가는 것이 팔레트에 남아있는 물감에 물만 섞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채도와 명도도 즉각적으로 표현하면서요. 앞에서 진한 무채색으로 어둠의 기준을 잡는 거 설명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칠하기에 만만한 부분부터 몸통의 비늘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미리 연필로 스케치하고 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에도 나름의 규칙적인 배열이 있는데요. 각각의 모양이나 상대적인 위치가 조금씩만 어긋나도 다 그려놓고 봤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규칙적이지만 획일적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의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밝은 쪽의 비늘 사이의 홈은 어두운 쪽의 비늘 홈보다 약간 밝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요. 큰 덩어리에 따라서 작은 덩어리의 명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톤의 차이와 강약의 표현이 그림의 풍성함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작업일수록 중간에 하다가 말기보다는 최대한 완료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작업을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전환할 때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작업 전환 비용이란 하던 일과 다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주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완성하려면 이 작업 전환 비용을 줄이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우개질을 해서 스케치선을 지워줍니다. 스케치에 맞춰서 잘 칠을 했다면 이 작업으로 인해 그림이 한층 깔끔해집니다. 비늘 홈 사이사이에 중간색을 칠해줍니다. 작은 터치로 미리 표현했던 묘사를 보존하면서 덩어리를 표현합니다. 꼬리 지느러미의 어두운 색도 표현합니다. 완성하기 전에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려줍니다.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길어진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필요로 할 만한 분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